아직 수능이 안 끝났는데요. 약간 추워진 날씨에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정성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강의 소개는 조금 이따 그냥 짧게 하고요. 아침에 오셨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조금 받고 뒤에 또 입시 전략이 있어서 거기까지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가벼운 이야기를 좀 던져볼까요? 개념이 있고요. 다음 문제풀이가 있을 텐데요. 어,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 겨울방학 때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요. 개념 있고 문풀이 있습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손. 예.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 손. 예, 뭐 부연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수학은 공부의 뭐 개념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개념이 없이 문제를 풀면 문제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다음에 좀 공허한 그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결국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념을 배웠지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근데 학생들은 뭐 항변해요, 항상. 나는 개념 다 알고 있다고. 그냥 단지 문제가 안 풀릴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이 중요하다 손.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손. 설득이 안 되나요? 뭐 항상 정답은 그냥 대충 중간으로 가면 돼요. 그죠? 원했던 답은 있었을 것 같고 부모님들도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 개념이 아예 없이 문제는 풀 수는 없어요. 근데 개념을 안다고 해서 꼭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호 보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쪼금 잘못된 것들만 좀 수정하면 이 개념이 완벽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개념 학습에 너무 매진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이렇게 리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 거의 대부분 고3 아니면 고2일 것 같고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고3도 있고 고2도 있고요. 고1도 있고 뭐 중3도 있겠지만 이 선행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는데 그 개념 학습의 선행 정도를 체크하는 어떤 척도들이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선행 정도를 논문화된 것들의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정도 개념이 정확하다. 이 정도 개념을 선행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선행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또 뭐 해 볼까요? 6 개월, 뭐 1 년, 뭐 2 년, 뭐 3년 뭐 등등 있겠죠. 그다음에 뭐 1 개월, 중간고사 직전 뭐 이런 거. 어느 정도가 제일 좋을까요? 번호가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어 수학 교육학적으로는 6 개월을 봐요, 보통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것들로 보면 6 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장 로컬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정도는 뭐 1 년이어도 좋고 2 년이어도 좋고 3 년이어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 선행의 정도에서 앞에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막 뒤에 진행하는 거는 별로예요. 근데 학생들의 능력치만 있다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게만 한다면 사실 고3 수업을 중3이 듣거나 중1이 듣거나 초6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적인 구조에서는. 그런데 이 선행을 할 때도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해서 이 선행이라는 게 약간 금기시되거나 죄악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방송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대치동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최대한 빼는 게 좋잖아요. 저희 애가 네. 그 아빠가 수학 강사하고 수학 교육하고 서울대 나오면 그 자식은 수학을 아주 잘할 거라는 그 묘한 긴장감도 있지만 약간 설렘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얘는 수학은 됐겠지.' 근데 그게 자식 일은 맘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합니다, 제 아기는. 근데 어쨌든 그 어 선행을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긴 있는데요. 이걸 막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그냥 쭉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얘가 뭔가 완벽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수학 상하가 있다고 치죠. 1 학년 때 했던 거. 근데 이게 아주 진짜
진짜 정말로 정확해야 수원으로 나가고 수투로 나가고 미적으로 나가고 한다는 그런 압박도 좀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수학 생활을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럼 1 단원 있고 2 단원 있고 3 단원 있는데 1 단원을 하고 2 단원 하는데 2 단원이 잘 안 돼요. 그럼 그냥 어느 정도 하고 3 단원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이러고 하고 있는 애가 제 딸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만하고 3 단원을 좀 해 봐."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혹시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압박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수학 공부를 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일정 부분을 이제 클리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1이든 수학 2든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이게 이 완결된 과정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져가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뒤에 거 하면서 다시 채워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서 좀 부족한 게 문제풀이에서 좀 채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개념으로 좀 한정을 해 보면요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뭐 실전 개념. 그죠? 뭐 심화 개념, 기본반, 심화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뭐 기본 개념, 뭐 기초 개념, 뭐 교과 개념 뭐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근데 고2나 고3 때 처음 듣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제 딸의 경우를 이제 예상해 보면 저희 딸도 뭐 소마, 뭐 황소 막 얘기해도 되나? 뭐 CMS 뭐 이런 거 다 다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애가 처음 태어나면 뭐 모빌 같은 거 막 사 주잖아요. 숫자 막 써 있는 거. 왠지 수개념이 확장될 것 같고. 저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력 수학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교과 수학이 있고요. 그럼 둘 중에 인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인제 뭔가 느낌이 사고력이 좋아 보이잖아요. 좀 잘해 보이고. 그럼 요걸 막 해요. 요거 하다가 이제 영재고나 인제 이 경시대회나 올림피아 테크를 타고 싶어서. 근데 그 100명 중에 1 명은 됩니다 그게. 다 안 되니까 인제 다 어디로 가냐면 교과 수학으로 가요. 이 이게 이 사고력이 약간 이 느낌이라고 보고 요걸 한 요 느낌이라고 본다면 뭐 거의 저가 갈 건데. 사실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보잖아요. 올림피아드 교재라든가 뭐 황소나 소마나 이런 데 교재를 보면 사실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수학은 아닙니다 사실. 이 교과 수학을 보면 이게 교과서를 잘 공부하고 그 정시 테크 그러니까 수능 테크를 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걸 보고 이걸 봐도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초6 이라고 하면 초6이 사고력 수학을 하면 그냥 고1 수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다음 교과 수학을 하면 초6은 초6 수학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약간 선행의 진도에 관련된 거지 진짜 이걸 하면 막 사고력이 증진되고 추론을 하고 얘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 살핀다라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학 교육이라는 게 딱 어떤 일정한 툴을 가지고 정확하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보다 좀 머리 좋고 수학 잘하고 하는 애들은 좀 앞으로 쫙 빼주고 그다음 좀 못하는 애들은 일단 걸로 갔다가 '아 우리 애기가 열성 유전자를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요렇게 컨트롤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뭐 그 얘기를 좀 떠나서 이 실전 개념이나 심화 개념 같은 이 느낌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얘는 그냥 문제풀이를 하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풀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이것을 수학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형성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 과정인 기본 개념이 필수예요. 어 좀 수원이 있고 수투가 있고요. 그다음 미적분이 있고 확통이 있죠. 이렇게 4 과목이 있고 이거를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수능에서는 22 문제를 봅니다. 그다음 미적과 확통은 기하까지 있긴 한데 기하는 워낙 지금 소수여서 3%도 안 되니까 이건 없다 치고 미적 확통은 이제 선택 과목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8 문항을 봅니다. 대치동이 많은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왜냐면 인제 뭐 의대가 워낙 지금 중요하니까. 근데 요 과정은 지금 예비 고3 여기 앉아 계신 예비 고3은 아닐 거고 예비 고3의 학생들을 보유하고 계신 학생 어머니들 그 예비 고3은 요걸 인제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요. 여기 예비 고2들 있죠. 예비 고2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에 예비 고1이 있다면 달라져요 상황이. 예비 고1부터 2027 교육 개정으로 바뀌어서 예비 고1부터는 예비 고1
아니 조사하면 좀 그러니까 대수하고 미적하고 확통을 시험을 보는데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니까. 이게 현재 교육 과정의 수원이고요. 이게 현재 과정의 투투고요. 이게 현재 과정의 학통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적이 없어졌죠. 미적은 없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비 이건 뭐 입시에선 중요한 얘기지만 예비 고3하고 예비 고2는 이건 무조건 시험 보고 이거하고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예비 고1이죠. 처음 바뀌는 얘네들은 대수하고 미적하고 확통으로 수능을 봅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애들이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최악의 세대. 입시가 포기한 세대가 얘입니다. 예비 고2. 왜냐면 예비 고2 아니 예비 고3부터 할게요. 예비 고3은 이 중에 하나를 하겠죠. 뭘 하나 합니다. 그리고 현역 학생들의 보통 50% 정도는 재수를 하니 이건 현실이니까요. 여기 100명 중에 여기가 다 예비고사이면 50명은 재수를 합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근데 또 오시는데 걔네들은 한 번 더 가능합니다. 예, 요걸로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비 고이는 이걸로 봤죠. 그리고 재수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롭게 배웁니다. 그리고 서탐과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공사 공과로 바뀌니까 다 해요. 여기 했던 걸 다 버리고 새롭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애들은 어디죠 지금? 예비 고2에 잘 들으세요. 여기 예비 고2들. 예비 고2에서 누굴 선택한 미적을 선택한 친구가 의대 가려고 재수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배웠던 미적을 버리고 새로운 학통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탐, 과탐을 다 버리고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가 아니라 길어질 수 있어요. 세로 세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현재 예비 고2들이 아직 선택 안 했죠. 선택 과목들. 여기에서 약간 머리를 써서 일부러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건 재수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고 나름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통을 선택했다고 지금 의대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예, 의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공대도 다 열려 있어요. 이미 뭐 문과이과는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정 점수라는 특별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거를 잘 보는 집단 때문에 좀 플러스를 받거든요. 표준 점수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약간 포기해서라도 확통을 다 맞고 수험수를 다 맞으면 어쨌든 의대는 갑니다. 가니까 요렇게 가서 다음을 준비하든 아니면 네. 뭐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뭐 예비 고1들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요 친구들 쪼금 조심. 예비 고3은 이제 3수까지는 안 되고 재수까지는 편하게 간다. 근데 3, 4수를 미리 준비하면 이제 뭐 등등등이 있는데 뭐 수원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워낙 더 중요하니까 가벼운 얘기들만 하고 이제 제 설명만 좀 할게요. 수원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잠깐 볼게요. 어 요런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직선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는 기울기라는 걸 갖습니다. 이제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A가 기울기가 큰지 B가 기울기가 큰지를 이제 조사하겠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뭐 같다. 아까처럼 개념 문풀 중에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다. 뭐 이런 건 없고요. A가 기울기가 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B가 기울기가 크다. 손. 네, 지금 A가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A가 기울기가 큽니까? B가 기울기가 큽니까?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A가 기울기가 크다. 손. 네. B가 기울기가 크다. 손. 네. 어떻게 계속 다 틀리고 계신데요. A가 길기가 크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B가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죠 이게. 이게 개념이에요. 기울기라는 개념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합니다. 뭐 제가 수학 수업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델타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문자인데 이 델타는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가 얼마큼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보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면요. B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1분의 1이니까 1이고요. A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2가 아니에요. 예. 1분의 3이니까 3이니까 A가 기울기가 크죠. 이쪽에서는 왜 기울기가 B가 크냐면 요 길이가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면요. B의 기울기는 1이 증가할 때 1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A는
1이 증가할 때 y 값은 3을 마이너스 3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아직도 마이너스 3이 크다 그러면 그건 애들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예. B가 기울기가 크거든요. 근데 많은 어머니들은 또는 아버님들은 여기서는 B가 기울기가 더 작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산에 올라가면 이런 산이 청계산이 있고 뭐 관악산이 있다고 치면 이 산이 올라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울기가 급하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인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면이 급하냐로 보통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적인 정의라. 수학적인 정의는 다르다고. 근데 꽤나 많은 학생들이요. 이제 고1, 고2 학생들이 꽤나 많은 학생들이 기울기를 체크하자고 할 때 여기서 A가 기울기가 크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명확한 오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개념이 나요. 그러니까 모르면요. 제가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선행을 해서 뭔가 배워는 왔는데 전부 다 이상하게 배운 겁니다. 또는 본인이 스스로 개념화 시켰든가. 이런 애들을 뜯어고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보내시려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보내세요. 그럼 제가 가르칠게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 가지고 처음부터 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수원에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요 A하고 B하고 기울기가 누가 크다고요? 이거 두 개는? 얘가 크다고요? 얘하고 얘 중에는 기울기가 누가 크다고요?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라고 수원에 있는 기본 개념이 여기를 시초선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각이 커질 때 기울기가 커져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기울기가 크고 얘보다 얘가 기울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면을 1사, 2사, 3사, 4사 분면이라고 안 하고 1사 분면, 2사 분면, 3사 분면, 4사 분면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반식의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기본 개념이에요. 교과 개념이요. 그러니까 교과 개념은 되게 낮은 단계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심화 개념이나 실전 개념을 문제를 풀기 위한 엄청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기준으로 그냥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개념이 덕지덕지 붙고 문제 껍데기가 화려해지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수원 얘기했으니까 수투 얘기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투요. 수투에 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접선. 들어는 보셨죠? 접선. 학생이라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 접선이 뭡니까? 접선. 접하는 선이요. 거의 100%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선이 뭐예요? 그러면 접하는 선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그냥 이분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접한다는 건 뭡니까? 닿는 거. 와 보세요 빨리. 이렇게요. 이렇게 닿으면 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접선이 뭐니?"라고 얘기하면 "접하는 선이요."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학생들의 의견을. 그럼 "접한다는 건 뭐니?"라고 하면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긋는 접선이 뭐니?" 그러면 "접하는 선이래요." 그래서 "접하는 게 뭐니?" 그러면 "접선을 긋는대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정보가 체크가 됩니까? 얘가 무식하다는 정보가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접선을 모르면 수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접선을 못하면 미분을 못 하거든요.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못 할 거고요. 접선이 뭘까요? 맞아요. 뭐 접하는 선이라 하죠. 원래는 아닌데요. 그럼 접하는 건 뭘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요. 좋아요. 한 점에서 만나게 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fx라고 하고요. 자꾸 수학 수업이 되는데 죄송해요. 금방 끝낼게요. 한 점에서 만났다. 자, 요게 이제 gx라는 접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왔는데요. 뚫어서 그래요? 뚫고 나와서? 예, 보세요. 예. 자, fx가 있습니다. 자, 요건 괜찮아요? 요거는 얘는 접선이에요. 느낌이 왔어요. 작고 약간 이렇게 지나간다. 요 느낌이요? 요 느낌이요? 감성 수학이에요? 네. 그럼 뭐 이건 어때? 이건 어때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어때요? 자, 다 왔어요. 잘 보세요. 다 왔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접선이에요?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건 접선이에요. 이것도 접선이고요. 이건 접선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 뚫선인가요? 뚫고 지나갔으니까? 얘도 뚫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접했다라는 건 뭘까요? 어머니들이 얘기한 게 맞아요. 처음에 만납니다. FA하고 GA하고 만나요.
A에서의 값이 같죠. 뒤에 접한다라는 의미는 요거예요 사실. F 프라임 A랑 G 프라임 A랑 같다. 즉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얘의 미분계수가 같다. 얘는 같은 거예요. 미분계수가 같아서. 이제부터 이제 졸겠죠. 여기서도 미분계수 같아요. 여기서 미분계수는 달라요. 요렇게.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르칠 땐 이렇게 가르칩니다. 접선은 하일선의 극한값이다라고 해서 리미트로 가르쳐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접한다라는 거의 실질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런 것만 골라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예요? 실정 개념, 심화 개념, 뭐 도구 정리, 아이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 띄어서 가르칩니다. 현역 고3한테는 12월 말부터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대치동에 다 쭉 깔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최상위 수학 뭐 최상위 반 뭐 심화 왜 한숨을 쉬세요? 심화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제일 킬러 문제로 나오는 fx-gx의 뭐 절대값 또는 요런 절대값 이런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킬러 문제거든요. 이 모든 개념은 요걸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 전의 단계가 없다고요. 전의 단계가 없고 요거를 뚝 하고 외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문제가 막 풀리니까요. 그게 잘못된 문풀이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런 말들은 들어봤잖아요. 요즘 평가원에서 교과 과정의 내용을 중시한다고 해요. 아니면 어떤 심화 개념이라든가 뭐 대치동에서 배우는 뭐 비법 또는 교과 외 과정, 킬러 문제에 쓰여지는 개념 이거 중에 어떤 거를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죠? 평가원은요. 예, 얘를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건가요? 기울기에 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건가요? 다른 말로는 이런 공부는 필요 없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평가원이 그럼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걸로 문제를 푸는데 이 과정만 똑 띄어서 외우는 친구는 틀리게 문제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였죠? 그러니까 접선이 뭔데? 그러니까 접한다는 의미가 뭔데? 라는 거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평가원은.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서는 못 풀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모르면 못 풉니다 또. 왜냐면 이 기본 개념만으로 얘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극소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도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해도 접선이라는 단어만 딱 그냥 알려주면 스스로 머릿속에 툭 돌면서 아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는 아까처럼 뭐 닿는다 이런 이상한 천박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막 해서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툭 돌아가는 애가 전국에 몇 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 게 많으니 이 앞단이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스타일의 문제든 다 걸려드는 겁니다 애들이. 일부의 문제는 맞추고 있다가 이게 아주 어려워지거나 또는 이 문제가 평가원스럽게 평가원에 내는 걸로 가면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집 풀 때는 계속 맞추던 애들이 갑자기 킬러라 소위 말하는 킬러라고 나오면 그 부분은 못 풀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당황하는 거죠. '아니 잘 배우고 여태까지 배웠는데 왜 이 문제를 못 풀어?'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그럼 개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개념부터 어떻게 다시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똑 띄워서 이제 다시 하겠다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거 다 하자고요? 아니면 중간을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1 년의 커리큘럼 대치동 수업을 따라가더라도 뭔가 1년 내내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과가 잘 안 나는 내가 최상위권을 도약을 못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제 설명.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는 뭐에 집중하려고요? 이 기본 개념에 집중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심화 개념 뭐 실전 개념 뭐 도구 정리 뭐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자고요. 이거는 어차피 고3이 되면 12월 말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따라오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정말 기울기가 무엇인지 접선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쪽 메인 커리큘럼에 넣을 수는 없다고요, 시간상. 왜냐면 이거 다 하고 심화 개념을 따라가도 문제없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심화 개념을 하고 있으니 이 태클을 못 하잖아요. 열차가 떠나는데 아직 나는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뒤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럼 5월 달에는 내가 심화 개념 하겠다고 하면 5월 달에는 문제풀이 하거든요. 그럼 '그럼 난 7 월에 해야지.'라고 하고 7 월에 문제풀이 시작하면 여기는 파이널을 하거든요. 1 년의 과정이 너무 빠르니 어쨌든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머리를 짜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저도 12월 말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저는 올해부터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작할 거예요. 수업을 일주일 땡겨서 시작을 할 겁니다. 어차피 주말반이고 저녁반이니까 학생들 기말고사 끝났을 거고 그때부터 시작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과 함께 보내야 되나요? 저는 와이프가 있어서 뭐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땡겨서 할 거예요. 그래도 늦어요. 그래도 기본 개념을 체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짜 볼게요. 뭐 인제는 제 홍보 한 5분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 들었으면 저도 광고는 좀 하고 가야죠.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기본기를 키우고자 하는 학생, 한정된 시간에 기본 개념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학생. 자, 두 개의 단어만 보시면 돼요. 수능 수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수원하고 수투를 안 한 사람은 없어요. 특히 여기가 예비 고3이라면. 왜냐하면 학교 내신을 봤으니까. 근데 이게 내신 때는 되게 토막토막 작은 시험 범위를 그냥 그 부분에 집중하잖아요. 학교에서 나와준 프린트를 보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정해진 단원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내신용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아직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한 예비 고3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아니 수원 수투를 하긴 했다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내신도 봤다니까. 그럼 나는 이 반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수능 수학을 공부했냐는 거거든요. 그럼 수능 수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개념을 배웠다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었나는 거죠. 그럼 수능 수학이라고 하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이잖아요. 그럼 평가원에서 여태까지 많이 냈던 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어 봤냐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대비를 하다가 뭐 1 등급 수학이라든가 뭐 그 내신용 교재들 있잖아요. 그 교재들로만 공부했지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능 수학은 공부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신에서 필요한 수학과 수능에서 필요한 수학의 결이 약간 다르거든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평가원 기출을 풀어 봤느냐 못 풀어 봤느냐. 또는 평가원 기출 문제 중에 뭐 2-3 점짜리는 풀 수 있는데 4 점은 아예 못 푼다. 또는 4 점을 아예 안 풀었다. 뭐 등등등. 라고 하는 예비 고3. 그다음에 예비 고2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수학 수투를 처음 해도 됩니다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웠다. 여태까지는 수학 상하만 했다. 이제 처음으로 수학 수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기본 개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FA가 GA, F'A가 G'A라는 수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반에서. 합니다만 그 부분을 똑 잘라서 수업하진 않겠다. 그 앞에를 다 하고 터치하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개념이 적용되어 문제를 풀 수 있는 강좌 이것보다는요. 얘가 더 중요한데요. 그 교과서에는 모든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은 증명은 해 봐야 될까요? 안 해 봐야 될까요? 모든 공식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증명하는 걸 보고 학생들은 그걸 따라해 보면 돼요. 그런데 두 개의 문제점이 같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의 모든 공식을 증명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은 교과서의 공식을 증명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듣거나 자거나 아니면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미친 건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처음에 심화 개념으로 들어와서 어떤 교과서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은 당연히 안다고 물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이 꽤 많으니 한 번은 다 증명해 봐야 됩니다. 증명을 하던 증명하는 걸 보던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입니다. 그걸 그냥 이강재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어떠한 공식도 빠짐없이 다 증명할 겁니다. 그걸 최소한 한 번은 봐야 돼요. 그 한 번이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아니요. 그 전이었으면 좋았는데 못한 사람들은 이 강좌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능형 사고 추론은 뭐 됐다 치고요. 교재 설명 안 하겠습니다. 뭐 좋은 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교재나 매니지먼트인데 뭐 우수문항 수록했다, 워크북 준다, 테스트 본다, 뭐 면담한다, 질문 받겠다, 뭐 등등등 좋은 말 써 있습니다. 인제 시간표인데요. 요 부분 쪼끔만 보시죠. 이게 시간표상으로는 되게 좋은 시간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시간표라고 하면 일 주일에 한 번 와서 정해진 날짜에 그냥 매주 3 시간 반씩 쭉쭉쭉 수업하는 일반적 고3 수업 시간표가 제일 베스트하고요. 그래야 학생도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근데 시간표를 보면 수원하고 수투가 9 회씩이에요. 9 회는 제가 볼 땐 충분한 시간입니다. 3 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저녁 수업인데 11월 11 일부터 11월 27 일까지는 월 수만 해요.
그다음에 12월 16 일부터 12월 20 일까지는 월수급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6회 즉 3 주를 하고요. 그다음 쉽니다. 2 주를 쉬고 그다음 일 주일 동안 와서 3 번을 해요. 이래서 9 회예요. 좀 이따 타임테이블 다시 보여 드릴게요. 수학2도 마찬가지로 12월 12 일부터 개강을 해서 일 주일에 화목 2 번씩 3 주를 하고요. 2 주를 쉬고요. 그다음에 일 주일 동안 또 화목2 한 번 와서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9 회거든요. 그럼 만약 수학1과 수학2를 다 듣는 친구는 11월 11 일부터 그러니까 수능 이틀 한 3일 전부터 와서 월, 화, 수, 목 듣고 주말에 쉬고 월, 화, 수, 목 듣고 쉬고 월, 화, 수, 목 듣고 쉬고 내신 대비 2주 하고 내신 끝나면 12월 24 일부터 수업이 시작이니 보통 고삼 선생님 수업이 그전에 일 주일 남아요. 그때 3일 동안 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 들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는 거죠. 이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일까요? 장사가 안 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점에서 되게 메인 같지 않고 뭔가 특화된 약간 스페셜한 약간 팝업 매장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표를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11월 11 일부터 11월 27 일이요. 학교는 고3들이 수능을 봐서 걔네들은 이제 안 오고요. 안 오거나 왔다 영화관 가고. 근데 모든 학교의 주목은 고3한테 가 있고 이제 고1, 2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체험 활동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도 많이 하고 선생님 뭐 영화를 틀어 주기도 하고 대충 수업하기도 하고 끝부분을 오오오 하면서 애들도 그냥 어어 하면서 같이 노는 그 시기. 물론 내신에 대한 압박은 있으니 내신 공부는 해야겠는데 내신은 아직 멀리 남아 있고 한 4-5주 남아 있고 딱 고 시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노는 시기. 애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시기. 다음 요때는 언제예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인제 고3이 돼야 되는 예비 고3이라 치면 이제 고3이 돼야 되는데 12월 말부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는 시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야 너 이제 고3이야. 야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뭐 정상모 수업 듣거나 누구 수업 들으러 가려면 그 수업 어렵대는데 그럼 미리 뭐 한 번이라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내가 고3이 된다 쳐 봐. 그럼 나는 고3이야. 그럼 매일매일 공부밖에 안 하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 근데 그 고3 되기 전에 예비 고3 수업 듣기 전에 한 일 주일 남았는데 내가 이때 '엄마 놀아야겠어? 좀 쉬어야겠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겠어?' 어때야겠어? 내가 지금 잠깐 공부했다가 고3 때 12월 말부터 엎어지는 게 좋아? 아니면 일 주일 그냥 빡세게 놀고 이제부터 빡 해 가지고 12월 말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 그럼 어머니들이 "어 좀 빨리 쉬어."라고 하는 그 시기요. 근데 이때 놀고 고3 돼서 열심히 하겠다는 애 치고 열심히 하는 애는 없어요. 예 할 사람이 여기서부터 합니다. 제일 짜투리. 기말고사 끝나고 정규반 가기 전에 애들이 그냥 무작정 놀고 있는 그 10일 정도. 고 시기에 딱 필요한 요 기본 개념을 끝내자고요. 라고 하면 됩니다. 예비 고3 이라면. 예비 고2 라면 더 심각한 블랭크가 있는 시기죠. 내신하기 전에 노는 시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시기. 요때 그냥 보내세요. 예 제가 잡을게요 걔네들은. 예 고 정도로 시간표를 짠 겁니다. 그래서 요런 테이블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렇게 6회 동안 2 과의 한 중간까지 수원의 2 과의 중간까지 끝낼 거고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투투는 여기까지 미분의 끝부분 거의 끝부분까지 오고 나머지에 3주 동안 적분 3 주가 아니라 3번 동안 적분의 과정까지 끝내서 수원과 수투를 일단 다 끝내겠습니다. 다 끝낼 때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시간표 나왔고요.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개념은 끝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처럼 뭐 기울기가 뭐냐고 할 때 이상한 소리 하거나 접선이 뭐냐고 할 때 이상한 소리 하거나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점이 뭐냐고 할 때 이상한 소리 하거나 대답 못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내가 없애겠다. 이게 1번 제가 추구하는 방법이고요. 이 기본 개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개념 또는 실전 개념을 섞을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되는데 어 중간에 있는 실전 개념들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업을 듣고 예비 고3이 됐을 때 즉 12월 말이 됐을 때 이거를 듣고 어떤 수학 선생님한테 가서 어려운 수업을 들어도 허들이 없게. 그러니까 첫 수업 듣고 "엄마 너무 어려워 이 선생님 거."라는 얘기는 안 나오게.
물론 제 수업을 요걸 듣고 예비 고3 돼서 제 수업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절차지만 그게 아니라 배신해서 이거에서는 단물 쪽쪽 빨아먹고 유명한 딴 선생님한테 가겠다. 그 결과가 좋은지 한번 봐요. 근데 그래도 되게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야 너 누구한테 2 학년 때 배워 가지고 이 기본 개념이 이렇게 탄탄해?"라고 할 때 제 이름 나올 수 있게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을 증명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수트에 있는 모든 공식을 증명을 할게요. 증명을 하면서 최소한 안 해 보는 증명 없이 고3을 맞이하라라는 게 컨셉입니다.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요것만 저는 지킬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막 생략했던 문제는 어떻게 풀 거고 뭐 숙제는 어떻게 나눠 줄 거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복습 영상은 어떻게 줄 거고 집에서 공부 어떻게 시킬 거고 뭐 테스트 뭐로 볼 거고 아이 그거는 제가 대치동에서 1-2년 수업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 이름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정도는 믿어 주세요. 애들 관리라든가 숙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예 그것도 못 했으면 저 여기 못 있었을 거예요. 그 뒷부분은 저를 믿어 주시고요.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뭐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한 30분 정도 한다 그랬는데 한 45 분에서 예 소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5분 동안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제가 놓쳤을 것 같은 거 선생님 이 말은 꼭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 말을 안 하시고 좀 가시네요."라고 하는 게 꼭 설명을 끝내고 지금 저는 인제 오늘 EBS 가거든요. 저는 EBS도 하고 있어서 예비 고1들 예비 고1 혹시 있으면 예비 고1은 그 교육 과정이 바뀌어 가지고 수학 3 학가 아니라 공통 수학 1, 2 거든요. 이게 1 학년 때 하는 거. 고1 때 하는 게 공통 수학 1, 2 인데 제가 지금 EBS에서 공통 수학 1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왕도라는 과목인데요. 요거니까 무료니까 이거 들어 주시면 되고 공통 수학 2는 없어요, EBS에. 요거는 인제 대성마이명에서 유료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 예비 고1은 요렇게 하시면 되고 저 이제 EBS 갈 거예요. 4분 동안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제가 놓쳤을 것 같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요즘은 생략 "우리 애기가요 요즘에 어떤데요?" 그거는 오은이 형한테 가서 얘기하시고요. 예. 질문 혹시 예. 네네. 네 당연하죠. 예. 예비 고3은 예비 고3 설명회 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거 왜 수험수밖에 안 하냐고요? 요 똑같은 컨셉에 반해 미적분 반과 확률과 통계 반은 이미 종강했습니다. 7 월, 8 월에 했어요 이미. 예 이미 했습니다. 고3 때는 뭐 당연히 미적분 확통 다 하죠. 예. 또 그럼 고3 설명회는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칠판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겨울방 그러니까 미적분을 들으셨어요? 요번에 제 수업으로? 그러면 미적분 심화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12월 20 며칠 날 시작한. 네 고러면 됩니다. 또 네. 내신 휴강 기간에요. 이후만 듣는 거요. 그 내신 휴강 끝나고 1주 동안 3 번? 잠깐만요.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러니까 요것만 듣겠다는 얘기 같아요. 요거요. 요거. 그러니까 어디 갔어? 슬라이드 쇼가 끝났는데. 요거요. 요것만.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딱 잘린 것도 아니고 이 부분만 들으면 요 적분을 챙기겠다는 얘기인가요? 테이블을 보시면 되니까. 여기 수열을 챙기겠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 다 듣고는 싶으나 내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겠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요걸 하는 게 그렇게 엄청난 부담인가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왜냐하면 수원 수투가 내신 시험 과목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다니는 게 내신 대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 제가 뭐 전교 1등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신이라고 하는 건 되게 짧은 기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거지 그 시간이 이렇게 무한정 길어진다고 해서 내신 대비가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래서 고3 수업할 때 고3도 내신이 중요하니까요, 수시로 가려면. 근데 그때 보통 선생님들이 1 주나 2주 정도만 휴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엔 4 주, 5주 휴강을 하죠. 저도 5주 휴강을 하는데 5주 휴강을 한다고 내신의 성적대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들의 선택의 여지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AI가 대답하네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요거를 하시면서 요 앞에 거는 뭐 영상 보강으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요 부분만 따로 인강을 뭐 듣고 요 부분의 현장을 듣든가라는 것들의 변칙수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네.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목이 메네요.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저는 뭐 수학 원투를 다 들으면 뭐 월요일부터 쭉 와야 되니까 월, 화, 수, 목이 부담이 된다면 저는 저녁에 와서 3 시간 반 정도 하루에 하고 가는 거가 뭐 내신 대비를 하는 그 큰 부분을 치명타를 입힐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미친 척하고 여기다 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오전부터 3 시간 반, 오후에 3 시간 반, 저녁에 3 시간 반 해서 1 회에 뭐 10 시간, 11 시간 해서 일 주일 동안 9 회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진 않은 게 사실 이 시간표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했었어요. 그때도 크게 뭐 문제는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시간표를 다시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간표 짠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스타일로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예, 고건 이제 어머니들이 쪼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테니 또 뭐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또 네. 네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비 고3 시간표가 되면 즉 이 수업이 끝나면 저도 똑같이 심화 개념을 하는데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냥 일 주일에 한 번 수업. 예, 일 주일에 한 번에 수원 쭉 하는 반, 수투 쭉 하는 반, 선택 과목 쭉 하는 반. 그렇게 해서 일 주일에 3번 나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보통 3 번은 아니고 2번 정도 합니다. 수원하고 확통하거나 수원 수투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3 월부터는 문제풀이 때는 그냥 한 개 반으로 수원 수투 다 합쳐져서. 고거는 예비 고3은 뭐 저라고 특별할 건 없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 시간표하고 동일하게 가니까 일 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와서 수능형 수업, 심화 수업을 듣겠다라는 건 고3 설명회 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로컬한 어떤 포지션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 네네. 고거는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고 요거를 녹화한 현장 버전으로 구매해서 들으셔도 되는데요. 인강이라고 한다면 그 올인원이라고 하는 강좌가 요 올인원이라는 강좌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강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본이라는 강좌가 이제 12월 말부터 하는 수업이고 그러니까 얘가 기본 개념이고 얘가 심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수어는 현장에서 듣겠다. 그럼 수트는 올인원으로 듣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그 급하신 건 알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내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화도 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등등등 많이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 늘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게 뭐 수학의 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생략된다고 해서 그게 빠른 길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시간 잘 쪼개서 그러니까 요렇게 좀 어쩌면 그냥 의미 없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학생들 딱 집중시켜서 보내기만 한다면 그 뒤는 제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에도 약간 부담이 된다면 제가 수업하면서 내신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 드릴 테니까 요 기간과 요 시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최소한 '기본 개념 한 번은 끝내겠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공식을 한번 증명은 해 보겠다.'라는 그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있으셔도 이제 제대로 된 고3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허들 없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침나절에 추워졌는데 많이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한 1-20분 길어졌는데 그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수학 선생이고 수학을 전공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이 좀 길어지는 스타일인데 이게 또 어머니들하고 아버님은 좀 살짝 부담되고요. 그 어머니들하고 얘기하는 거가 되게 좋아 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기획 중입니다. 내년 1 월부터 한 달에 하루씩 오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아침에 한 10 시나 9 시쯤에 어머니들 한 5명 뽑아 가지고 같이 브런치 하는 거죠. 멋진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어때요?" 이러면 인제 우리 애기 이런 데 수학이 아주 그지 같아요." 그러면 그래 제 삶도 그지 같아요.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아버님들이 오해할까요? 아니겠죠? 예. 좋은 기회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